발가벗은 임금님을 모시고 있는 신하들. 오늘 올리는 이 글은 요즘 돌아가는 세태를 보면서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동화가 생각나서 옛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어느 왕국에 몹시 새 옷만 좋아하는 아주 사치스러운 황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황제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감으로 세계에서 가장 멋진 옷을 만들 줄 안다고 하는 두 사기꾼이 나타났습니다. 황제는 매우 기뻐하며 그들에게 거액의 돈을 주며 그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오라고 하였습니다. 제단사는 그 옷감은 구제불능의 멍청이들에게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옷감이라고 못을 박아두었습니다. 그 후에 황제는 제단사들을 의심하여 신하를 보내서 옷의 완성도를 체크하게 했습니다. 신하의 눈에 분명히 옷은 보이지 않았고 제단사들은 허공에서 옷을 만드는 신용만 하고 있었을 뿐이었지만 신하는 혹시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도 멍청이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옷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사기꾼들이 옷을 완성되었다며 황제에게 가져왔습니다. 원래 제단사들은 이웃나라가 어느 대신가 짜고서 몰래 침입하여 왕을 죽이고 왕국을 침략하려 하는 소리를 듣고는 이를 막기 위해서 벌린 일이 임금님이 벗은 채로 행차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왕을 암살하려고 쳐들어온 이웃나라의 적군들도 국민이 웃는 이유를 보고 자신들도 그 나라 국민보다도 더욱 미친 듯이 웃고 아예 적군 기병대의 말까지 미친 듯이 뒹굴면서 마구 웃어대며 떨어진 적군 기병들까지도 낙마의 고통도 완전히 무시하고 더 미칠 듯이 웃어댔습니다. 그때 정신이 든 왕과 시민들이 적군이 경내까지 쳐들어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단사들이 미리 준비해둔 근위대를 포함한 수도방어 군대가 도착하면서 왕국군과 분노한 무장한 시민들에 의해 왜적들이 격퇴되어 배를 타고 모두 도망갔고 반역을 모의한 대신은 감옥에 평생 투옥되었습니다. 여기서 제단사들은 외침을 막은 공을 인정받아 왕의 감사 인사와 많은 상금과 표창장까지 받았으며 나라의 영웅이 되어 모든 국민들의 엄청난 찬사를 받았습니다. 임금님을 본 꼬마가 임금님이 빨가벗었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니 옆에 있던 어른들이 조용히 해달라고 입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꼬마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이는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어른들은 그 용기가 없음을 부끄러워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배짱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꼬마의 아버지는 용기가 있다면 당신이 본 진실을 말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임금님은 아무것도 입지 않고 벌거벗었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많은 민중이 함께 소리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줄거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작태와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하는 일은 안 된다고 나라의 국익을 생각해서 움직이라고 직언하는 여당 관료들, 언론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대통령이 신이라도 되는 양 아무 소리도 못하고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하고 있습니다. 발가벗은 임금님을 모시던 신하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검사들이 판을 치고 일본을 대신해서 핵 폐기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눈 감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야당에게 괴담이라고 못을 받고 폐기수를 아직 방리하기도 전에 수산시장에 떼로 몰려가서 먹방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해 지역에 복구한답시고 몰려가서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오늘 같은 날은 비가 좀 더 와야 사진이 더 잘 나올 터인데 하고 짓거리던 여당의 의원들 짓거리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안정성 판단의 근거로 삼겠다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IAEA는 핵 발전을 정당화하려고 설립된 기구입니다. 이들에게 후쿠시마 폭발은 하루라도 빨리 잊혀져야 할 사건입니다. 태평양 도서국 포럼 전문가 패널의 일원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시료 데이터를 분석해본 아리준 마키자니 미국 에너지 환경연구소 소장은 IAEA가 자신들이 정한 규칙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외에도 훨씬 다양한 핵종이 포함되어 있는데 IAEA는 도쿄 전력에 처리 전 탱크의 내용물 정보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해양 방류 말고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탱크를 추가로 건설할 부지도 있고 시멘트에 섞어 콘크리트로 만들어 보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지 비용이 더 들 뿐이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방류될 오염수 안에 삼중수소 농도가 세계보건기구 WHO의 음용수 기준인 리터당 1만 베크렐을 넘지 않으니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절대적인 안전 기준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의 삼중수소 배출 기준은 6만 베크렐이지만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기준은 7,000 베크렐, 미국 기준은 740 베크렐이라고 합니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삼중수소가 체내로 흡수돼서 며칠이면 모두 배출된다고 주장하지만 도쿄 전력 측은 공식 문서에서 깨알 같은 글씨로 일부는 배출되기까지 1년 정도 걸린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인체에 끼치는 영향은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이론적 통계적 근거는 너무나도 차고 넘칩니다. 캐나다와 독일 등의 연구에서 선천성 이상과 사산, 소아백혈병, 각종암, 염색체 이상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의 핵발전소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암 발병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정 수준 이하의 방사선 노출은 무해하다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매우 적은 양이라도 방사선 노출은 암 발병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통용되는 방사선 허용치는 그 수준을 피하기 어렵다는 뜻일 뿐입니다. 핵발전소 근무자에게 적용되는 허용치가 일반인의 10배 가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계획을 확정한 2021년 문재인 정부도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고려했지만 결국 하지 못했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도 핵발전소를 짓고 인근 바다를 오염시키는 마당에 일본 측이 일본 바깥의 바다를 특별히 더 오염시킨다는 증거를 제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는 제소는커녕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제2의 광우병 괴담을 들먹이는 것은 지금 그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8년 촛불운동은 그 목표를 온전히 이루지는 못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신자유적 정책들이 기업주의 이익을 위해 대중의 안전을 내팽개치는 조처라는 사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거리에서 투쟁이 벌어지면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은 초기부터 상당한 차질을 빚었었습니다.
물론 운동을 촉발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은 그대로 진행되었지만 정부는 촛불 운동의 압력을 의식해 수입 농수산물의 통관 절차를 매우 강화해야 했었습니다. 그 운동을 미국산 소고기 수입만 반대한 단일 쟁점 운동으로 축소하려고 애썼던 일부 민주적 권리에 대한 억압 등에 반대했고, 다양한 운동을 결집하여 그 결론으로 이명박 퇴진을 요구했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 필요한 일은 윤석열에 맞선 일반화된 촛불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토록 국민 전체의 80%가 반대하고 있는데 윤석열은 왜 입을 닫고 있는 것일까요? 괴담이라고 여론을 무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건 뻔한 사실 아닙니까? 대통령이 무능하면 NO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하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고 벌거숭이 임금님처럼 되어가는 게 아닐까요? 한덕수 총리는 국회에 나와서 문재인 정부 시절의 방류 조치는 이미 끝난 걸 인제야 난리냐라고 하면서 역시 문재인 정부 때 취한 조치에 대해서 전면적인 반대 조치라고 또 전 정부를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했었습니다. 이번에 IAEA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발표를 들으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 겸허히라는 부사는 패배의식이 뼛속 깊이 각인되었을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겸허히라는 부사에서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무의식 속에는 부정할 과거는 친일보다도 반민족 의식이 강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에서 반민족을 지우고 싶었을 겁니다. 친일은 민족을 위한 일이었다고 주장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의식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언론들까지 나서서 정부의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말을 비판하기는커녕 IAEA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야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IAEA가 무엇입니까? 국제원자력 기구인데 그들의 근거 없는 발표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 각국의 생명을 누리는 행위를 왜 우리 정부는 이토록 국민의 자존감까지 짓밟으면서 양손을 들어서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사는 머지않아서 분명히 진실을 밝혀내리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발가벗었으면 발가벗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 옆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막가파 정부를 대체하는 방법이 정말 우리에게는 없는 것일까요?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는 야당의 철저한 공격과 방어를 제대로 준비해서 맞서야 합니다. 입만 열면 자유, 자유, 자유를 외쳐대는 정부가 KBS나 MBC의 방송 장악을 하려는 작태를 보더라도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악질적으로 방송 장악을 했던 이동관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한다고 합니다. 정순실의 청문회 당시 한동훈이 아들의 학폭을 몰랐다고 하지만 이동관의 경우는 어떤 변명을 내놓을지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아야 합니다. 입만 열면 과학을 떠들어대던 정부가 과학적으로 얼마나 안전한지, 우리가 먹어도 되는 물인지 대해서는 근거를 한마디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왜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자신은 왕이고 국민들은 개나 돼지보다 못한 백성이기 때문일까요? 대통령으로서
아무런 미래 비전도 목표도 없고 국민도 국가도 없는 무능한 대통령을 우리는 언제까지 용서하여야 할까요? 외국에 나가서 같은 동족인 북한만을 헐뜯고 있는 윤석열을 저는 정말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1년이 지나는 동안에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많지만 세상을 살다가 소금 파동 나는 건 처음일 겁니다. 정부가 매입했다가 나중에 방출하겠다고 합니다. 가격이 폭락할 때 방출하는 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가격이 올라갈 때 방출한다는 건 큰 돈을 정부가 벌겠다는 뜻이 아닐까요? 말하는 걸 들어보면 자기들의 말이 앞뒤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때그때만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집단 지성의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찾은 나라이고 여기까지 지켜온 나라입니까? 이 나라를 지키는 힘은 우리 국민들의 촛불 운동에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글을 듣고 공감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